우주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밝은 별들과 강력한 퀘이사, 거대한 블랙홀이 아닐까요? 이 천체들은 모두 그 크기와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밤하늘에는 다른 이웃들 곁에 섞여서 조용히 숨어있는 천체도 있는데요. 바로 수수께끼 같은 갈색 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우주에서는 아주 드문 주민에 대해 관찰하고 싶으신 분들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루만 16A b 천체입니다. 이 천체는 어떤 것인지,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갈색 외성, 서브스텔라의 삶과 죽음. 캄캄하게 펼쳐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몇십억 개의 수많은 별들이 마치 우리를 초청하듯 차가운 빛을 비추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매혹적인 광경이네요.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는 것은 거성과 펄서, 적색외성 등인데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색 외성이에요. 갈색 외성은 질량, 밝기, 반지름이 통상적인 평균적인 별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브스텔라라고 불립니다. 갈색 외성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탄생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의 별도 갈색 외성도 같은 우주의 요람에서 일생이 시작됩니다. 이 천체들의 형성에는 대량의 가스가 필요한데요. 가스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수축하면서 뜨겁게 타오르는 원시별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뜨거운 팬케이크는 각각이 머지않아 밝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천체의 식욕에 따라 결정되죠. 더 많은 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면 더 밝고 큰 항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새로 태어난 항성의 핵 안에서는 수십억 년이나 계속되는 열핵 반응이 시작되기에 충분한 양의 가스가 모입니다. 항성은 빛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만약 항성의 헤비터블 존 내에 행성이 머물게 된다면 태양과 지구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생명이 출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간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천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주의 아기에게서도 헬륨, 수소, 리튬, 기타 원소의 핵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이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은 항성이 탄생해서 그 연소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항성과 갈색 외성을 비교하면 전자는 불꽃으로, 후자는 꺼져가는 모닥불의 숯과 비슷합니다. 비유하자면 갈색 외성은 타오르는 것이 아닌 불씨만 남은 것입니다. 이 천체의 색 온도는 300켈빈에서 3000켈빈까지 다양하고요. 갈색뿐만 아니라 주황색이나 검은색의 색조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표면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이러한 천체가 지구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해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천체들은 서서히 차가워져 빛을 거의 잃었기 때문에 거대 행성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갈색 외성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소형 천체입니다. 물론 별치고는 작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갈색 외성은 지름이 비슷한 목성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갈색 외성의 질량은 목성의 수십 배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갈색 외성은 수명이 긴 천체입니다. 항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연료를 소비하고 우주의 여러 곳에 빛을 보내는 반면 갈색 외성은 항성처럼 타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색 외성의 일생은 아주 지루하게 수십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우리는 갈색 외성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갈색 외성은 인근에 있는 밝은 별들 사이에 잘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포착하기 어려운 블랙홀의 경우 중력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단서만 잡으면 쉽게 계산해낼 수 있지만 갈색 외성은 비교적 작고 빛을 별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눈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모플라주,
위장에 아주 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진화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러한 숨은 천체조차도 용이하게 발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답니다. 이 천체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시사한 사람은 시브 쿠마르라는 천문 물리학자인데요. 1958년부터 1962년에 걸쳐 그는 아주 질량이 작은 성계를 연구했습니다. 쿠마르는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항성이라고도 행성이라고도 분류하기 어려운 기묘한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천체들은 그 중간에 해당하겠죠. 이들 서브스텔라라는 천체가 갈색 외성으로 명명된 것은 미국 천문학자 질 타터에 의해서인데요. 이는 1975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천체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작고도 차가운 별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천문학자들은 갈색 외성의 설명에 해당하는 천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1995년 당시 최신의 적외선 망원경이 도입되자 상황이 일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확인된 갈색 외성은 지구에서 황소자리 방향 400광년 거리에 있는 테이데 1로 알려져 있는데요. 밝기는 태양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과학자들은 새로운 갈색 외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반경 60광년 이내에서 이 클래스의 천체가 100개 이상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정된 수치에 의하면 우리 은하에는 작고 차가운 별이 1000억 개 가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우주에는 이런 천체가 과연 전부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갈색 외성의 능력.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갈색 외성은 거주 가능한 천체일지도 모릅니다. 이론상 질량이 작고 저온인 천체에는 표면과 대기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물이란 이미 생명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천체의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미생물은 많이 있습니다. 더 고도의 생명체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비록 발견된 것이 지구의 극한 환경 미생물과 유사한 박테리아라고 할지라도 천문 생물학에 있어서는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큰 갈색 외성은 소형 행성을 끌어당겨 그 행성에게 항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태양계에도 거대 가스 행성 목성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위성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천문 물리학자들은 갈색 외성의 동반성을 발견했습니다. EM1207이라는 비교적 따뜻한 천체인데요. 지구에서 209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갈색 외성의 동반성은 과연 거주 가능한 천체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성이 이상적인 궤도를 그리며 헤비터블 존 내에 있을 것, 그리고 미생물이 출현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갈색 외성의 인근 행성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희망은 있습니다. 루만 16.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근방의 천체. 2013년 3월 11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케빈 루먼 천문학 천문물리학 교수팀이 돗자리에서 쌍성인 서브스텔라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갈색 외성들은 지구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천체가 되었고요. 지구에서의 거리는 불과 6.5광년입니다. 우주 스케일로는 아주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천체들의 발견이 가능해진 것은 적외선 초고감도 망원경 와이즈 덕분입니다. 발견된 천체는 와이즈 1049-5319로 명명되었지만 흔히 루만 A, 루만 B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별은 5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약간 길쭉한 궤도로 서로 돌고 있는데요. 1회 공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7년입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천체와 비교를 해본다면
토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에 해당합니다. 유년기의 루만 16의 별들은 대식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주의 가스를 거의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목성의 40배에서 50배의 질량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루만 A의 표면 온도는 1350켈빈으로 천체 내부에서는 아직 열핵 반응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연성계에게 대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두 별은 천천히 접근하다가 언젠가는 충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천체가 먼저 킥을 날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격이 적색괴성이라는 새로운 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새로 태어난 천체는 몇 조 년을 살게 될지도 모르죠. 다만 조금 귀찮은 점이 있는데요. 갈색괴성끼리 합체에 이르기까지는 사전에 수백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참을성 있는 관측자라도 이 매혹적인 댄스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하겠죠. 당연히 저희도 이 별들을 계속 주목해달라고 부탁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활발히 움직이는 천체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즈 같은 고감도 망원경 덕분에 천문 물리학자들은 그동안 호기심에 찬 눈을 잘도 피해왔던 새로운 천체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건 아직 많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갈색 외성의 표면을 바로 눈앞에서 관찰하듯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함께 말이에요. 그럼 잠시 동안의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